돈의 흐름 따라가고 있습니다. 머닝 파트 2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응으로 전략까지 짚어보죠. 민재기 KB증권 프라임클럽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정책주. 이제 5월 20일, 5월 중순을 넘어서 대선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들썩이는 정책주 안에서도 중심을 잡아갈 그런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 주인공을 좀 보죠. 지금 운송 관련주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정책 모멘텀도 있고 각자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종목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요? 이 글로벌 트렌드로서 이제 운송 섹터가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은 연초 이후에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 부분 하나 먼저 어떠한 글로벌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송 관련주들 연초 이후의 상승률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뭐 서호전기라는 종목은 70% 가깝게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올랐고, 그다음에 한진칼이라든지 그다음에 HMM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들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개별 종목들 이슈 말고 제가 글로벌 트렌드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주부터 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움직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HD 현대그룹의 수석 부회장과 그다음에 USTR 대표가 이제 만나서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눈 이야기는 최근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조선 협력 방안도 있지만 이 한미 간의 크레인 동맹을 좀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이제 항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제 크레인들이 중국산 크레인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을 좀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크레인 그러면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크레인의 간단하게 종류 2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친절하게 나오고 있고.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크레인은 이 가운데 보면 선박의 블락이라든지 엔진 등을 이렇게 탑재하고 있는 조선의 건조에 있어서 사용되는 아주 큰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크레인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막 적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컨테이너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는 게 이 2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산이 있다 보니까 뭔가 물류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계속 이렇게 공유가 되고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이거를 이제 대체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한테는 이제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탈중국을 위해서 제조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이제 주변국들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인도라든지 베트남, 멕시코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뭐 이 제조 공장은 지었는데 사실은 육상에도 고속도로 같은 것도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으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수출하려고 항구 쪽으로 가도 항만의 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면 물건을 만들었는데 해외로 수출할 수 없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탈중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 투자가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을 뭐 떠나서 다른 나라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 거기서 항만 투자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대표적으로 중국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항구와 그다음에 인도에서 꽤 큰 항구가 컨테이너를 1년 동안 처리하는 규모를 보면 7배, 8배가 중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중국을 인도가 대체하려면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항만 투자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한번 이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인도가 이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면 우리가 공장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전력이 시스템이 되어야 뭔가 생산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력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공장을 지었으면 그 공장 안에서 우리 종업원들이 또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또 괜찮은 인력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물건을 만들어내면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해외를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그래서 항만 크레인은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이 한 4에서 5%씩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네네. 네. 지금 미국이랑 우리랑 선박 관련해서 손을 잡고 있는 그 그림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주신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미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를 갖춰가고 있는 항만 크레인, 이 투자와 관련돼서 지켜볼 종목, 조금 전에 힌트가 잠깐 나갔거든요. 이미 주가가 4일 내내 급등하면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서호전기. 네네네. 이 수혜 받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올라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괜찮습니까, 팀장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때요? 가져온 거는 예. 단기적으로는 뭐 연속으로 지금 4일이나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가격적으로는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논리를 알고 있고 추후에 뭐 이번에 왜 또 우리가 3월 말 4월 초에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 나온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도 앞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추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좀 한번 또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거를 막 급하게 사자기보다는 네. 글로벌 트렌드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걸 알고 있고 추후에 가격 조정이 왔을 때 뭐 기회를 노려보자. 뭐 이렇게 좀 오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진정하면서 보자. 그런데 네. 그 수혜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크레인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인가 그 제품 포트폴리오도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한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오늘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상당 부분의 매출은 대부분 왼쪽에 있는 항만 크레인 제어 시스템이라는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같은 이 시스템은 지멘스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중공업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동 제어 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서호전기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왠지 느낌은 전통적인 기업으로서 되게 뭐 하드웨어 같은 세상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항만 크레인의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요. 결국에는 항만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가는데 사람이 한 분씩 붙어가지고 컨테이너 이렇게 찍어서 실어 나르고 하면 아무리 이제 숙련자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지칠 때가 있고 그럼요. 효율이 떨어질 때가 있을 네네. 겁니다. 그래서 이 항만 시스템의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사람을 통하지 않고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게 또 서호전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져야 되는 인력은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4명이 필요한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또 싣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자동화가 잘 됐다면 1명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시대가 온다. 근데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 서호전기는 이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항만 크레인을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찐 소프트웨어 항만 크레인의 강자군요. 그 자동화 움직임은 뭐 전 산업에 걸쳐서 트렌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실적도 잘 나와요. 지금 자리 안 비싼 건지 아까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어서 내릴 때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보려면 실적도 좀 점검해 주세요. 그렇죠. 네. 실적을 보려면 이런 기업들은 수주를 얼마나 잘 받는지 그리고 현재 쌓여져 있는 수주 잔고가 얼마나 이제 많은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 수주 잔고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뭐 항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때 이후로는 수주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부터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탈중국의 이 시대가 열리면서 항만 투자에 대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서호전기의 수주 잔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최근 1분기 실적에도 반영이 되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이 수주가 뭐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된다라면 당분간은 실적은 꾸준하게 좀 잘 나오는 그러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자동화시키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30% 정도의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의 데이터들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잡아주세요.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평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소에 없던 그래프가 불쑥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가느냐, 이 부분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시가총액 저는 한 2천억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한 200억 정도, 분기에 50억 정도 러프하게 잡고 곱하기 4를 해서 연 200억 정도는 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밸류에이션을 10을 곱하면 시가총액 2천억 정도는 무난하게 일단은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잘 가려면 훨씬 더 분기 50억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2천억에서 혹시라도 가격 조정이 좀 와서 멀어진다라면 네. 목표 수익률을 또 높일 수 있으니까 그때를 네.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서호전기 민재기 팀장의 종목으로 마무리하면서 머닝 파트 2 그리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머니투데이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고맙습니다.